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15일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거래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음 주 열리는 9월 FOMC를 앞두고 대기 모드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거의 300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오늘 1% 이상 밀렸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1.2% 하락하면서 4,45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는 4,500선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나스닥 지수 전거래일 대비 1.56% 하락하면서 13,700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지수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도 기술 섹터가 가장 부진한 섹터별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기술 섹터가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외에도 자율소비재, 통신, 에너지, 자재 관련주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약간의 숨고르기 국면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6개월 정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달러화 지수, 네,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달러화 가치, 약간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네, 채권 금리 또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채권 시장에서도 조심스러운 관망세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 다음 주에 FOMC를 개최를 합니다. 9월 FOMC에서 금리는 동결이 될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이제 향후 연내 이 금리 향방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가이던스를 내놓느냐입니다. CNBC 역시 다음 주에는 금리 동결이 예상되나 가이던스가 핵심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고요. 또 이제 다음 주 FOMC에서는 성장률이라든지 실업률 전망치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담긴 수정 경제 전망 또한 발표가 됩니다. 이런 부분 이제 좀 주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FOMC를 앞두고 대부분 굵직한 경제 지표는 대부분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 살짝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가도 이전에 비해서는 약간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됐던 8월 CPI라든지 PPI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을 키운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PI라든지 PPI 숫자가 연준으로 하여금 더 공격적인 긴축을 연준으로 하여금 더 공격적인 긴축을 촉발시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월가의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CPI라든지 PPI 헤드라인 숫자는 올라갔지만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근원 물가 상승률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조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7, 8월에 물가 상승률은 이미 발생했던 유가 상승을 좀 반영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 연준의 정책 경로를 뒤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안도할 때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악스 인베스트먼트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투자자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반등하지는 않았다라는 소식에 조금 이제 안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오른 것 자체를 조금 무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이 와중에 연준이 역시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이션 기대값도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가 집계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치인데요. 네, 미시간 대학교가 집계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값은 완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미시간대에 따르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1% 정도로 집계가 되면서 직전월에 3.5% 대비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값 역시 2.7%로 직전 수치인 3.0에 비해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값은 지난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대 인플레에 대한 연준의 평가를 이제 주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와중에 유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연고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월가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다시 100달러대로 회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국제 유가의 100달러 시대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 모건 등 주요 IB에서 유가가 단기간 100달러를 다시 찍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나섰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세계 최대 산유국에서 공급을 줄이고 있고 반면에 아시아 쪽에서는 원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이 오기 전에 이제 남은 3개월 정도의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JP모건 역시 유가가 단기간에 8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 범위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유가가 좀 위로 이렇게 튀어 오르게 된다면 결국 연준의 금리 경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금 유가가 너무 과매수권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올랐다라는 주장도 역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삭소뱅크 같은 경우 자신들은 뭐 100달러 캠프, 이제 유가가 100달러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원유 시장이 지금 현재 굉장히 과매수권에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단기간 네, 빠른 시일 안에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산업 생산 발표가 됐는데요. 산업 생산은 전월에 기록됐던 0.7%보다 둔화한 0.4%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뉴욕 연은 지역의 제조업 지수 역시 8월에 1.9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직전월에는 마이너스 19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큰 폭으로 개선이 된 모습입니다. 미국 8월 수입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8월의 수입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0.5% 오르면서 작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는 대체로 예상보다 조금 강한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제 9월 거래가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 정도를 앞두고 있고요. 다음 주 FOMC가 끝나면 이제 단 일주일 정도만 9월 거래에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은 9월 동안 증시는 이제 크게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10월이 되면 4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내년에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통상 대선을 앞둔 해에는 뉴욕 증시는 4분기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강세 시즌에 들어가기 전 9월 남은 기간 동안은 살짝의 숨고르기 흐름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월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지금 계절적인 면에서도 뉴욕 증시는 그렇게 좋은 시즌이 아닙니다. 9월 자체가 이제 S&P 500 지수가 1년 중에 가장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던 한 달이기도 하고요. 특히 9월 중순 이후로부터는 다우 지수도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구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대교의 신년제인데요. 오늘 저녁부터 유대교의 신년제인 러쉬 하사나라는 나팔절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돌아오는 9월 25일은 욤키푸르로 유대교의 이제 속죄일인데요. 이 유대교의 나팔절과 이 속죄일 사이 약 2주 정도 기간 동안 뉴욕 증시, 특히 다우 지수는 평균적으로 좀 하락하는 기록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 기간 동안 다우 지수는 상승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네, 월가에서 골드만삭스가 이제 대표적인 유대인이 만든 금융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월가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대교에 있는 휴일 등을 이제 또 다른 계절적인 팩터로 보는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계절적인 약세 구간도 앞두고 있다라는 점 이제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부르짖는 이 강세 주탁론자들도 있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가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지금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했던 행보를 상당히 중요하게 톰 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ECB가 금리를 인상을 했지만 향후에는 동결을 시사를 하면서 비둘기파적인 인상을 보여줬고요. 시장은 결국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 돌아오는 페드 FOMC에서도 똑같은 일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는 전망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결국 이제 연준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을 시사를 하면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것이고 주식시장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것이 결국 금리 인하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시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재직 시절 이 페드의 업무에 상당히 좀 관여를 한 인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파월 의장과의 의견 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번 주 일요일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M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사전 녹화에서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도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돈을 빌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파월 의장에 대해서 두고 보자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연준에 있어서 강력하게 금리 인하 요구를 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편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조금 긍정적일 수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되지만요. 과거 이제 금융시장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시장의 변동성을 극도로 높이면서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부추겼던 적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역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새 마녀의 날이었습니다. 지수 선물과 옵션 거래 그리고 개별 주식에 대한 옵션 거래 만기일이 겹치는 새 마녀의 날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변동성 주의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금리도 오르면서 빅테크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을 크게 받은 모습입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3.6% 정도 하락을 했고요. 메타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거의 3% 밀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5%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개별 종목 중에서는 전일 뉴욕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암이 오늘은 4%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일 어도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전미 자동차 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와중에 GM의 주가는 거의 0.9% 정도 올랐고요. 포드는 약보합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금융시장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기 모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이번 한 주 동안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다우 지수는 이번 주에 소폭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결국 다음 주에 있는 FOMC에서 파월 의장 그리고 FOMC가 미국 경제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경로에 대한 어떠한 힌트를 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인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